여러분 삶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오늘의 땅개발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시 없을 땅개발 저류의 기회,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이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만 세 가지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에 앞서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농림지역에 할 수 있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제가 오늘 농림지역의 제일 중요한 부분, 단독주택 허용뿐만 아니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전 토지개발 마스터과정 5기를 모집을 합니다. 날짜는 9월 20일 토요일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벌써 5기째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토목 관련 땅개발 전체적인 거는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인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건축에 대한 거는 우리 건축사님이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건축 허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라든가 경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꼼꼼히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사님께서도 강의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땅 매매를 할 때 절세 관련해서도 저희 세무사님께서도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전 토지개발 마스터 과정은 계속 강의가 업그레이드 되고 하루에 다 마스터할 수 있는 과정으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9월 달에는 좀 특별하게 이곳 경북 김천에는 생산 과일이 샤인머스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이 집중적으로 출하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오시면 우리 1박 2일 과정 안에 포도 따기 체험을 하시고 또 직접 따신 거를 드셔보시는 프로그램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 저희 그날 9월 20일 토요일인데 그날 저녁 7시부터 우리 사명대사 고은대 교육장소 내에서 시니어 모델 패션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이 끝나면 바로 패션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오셔도 교육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용도지역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 별표 한 4개 정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농림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농림지역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고 국가가 정해놓은 지역이 우리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농림지역에 아까 제가 첫 번째 설명을 드렸던 건축행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 인터넷 법제처에 검색하셔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여러분께 잠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출력을 해왔습니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개정 2025년 7월 1일이라고 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일 첫 번째 오늘 설명드릴 가 항목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과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라고 해서 이제 개정이 되었죠. 그 외에도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3호 제3호 3호이라고 있고, 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등 해갖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아, 농림지역에 이런 행위를 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땅이 용도지역이 뭡니까 하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 토지이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지번을 검색을 하시면 그 면적, 해당 면적이나 용도지역, 또 지목,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하천 보호구역이나 이렇게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건축 제한구역이 있는데, 이 제한구역이 우리 토지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여러분 땅이라고 다 건축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저희처럼 전문가들, 실전 전문가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계획 심의에서 우리 농림지역은 예외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관련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쭉 나와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 따른다. 이 간단하게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 이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지관리법에만 이제 적용하고 농지면 농지법만 허가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시에 심의를 합니다. 도시의 위원들이 정말 꼼꼼하게 여러 가지 필수 시설 외에도 항목들을 많이 이제 추가를 시켜가지고 공사비가 상당히 좀 증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위원들이 필터링 하는 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 과도하게 이제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 심의를 안 거치면 여러분들 허가를 또 빨리 낼 수 있고 준공도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제한이 1,000제곱미터 미만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만입니다. 약 나누기 3.3을 하면 약 303평 정도 되는데, 이 미만으로 설치 가능하다고 이번에 개정이 되었죠. 우리나라 약 140만 개 필지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정부에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전산지는 제외. 말 그대로 이제 산지도 이제 보전산지 중에서도 임업용과 공인용이 있죠. 근데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다루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의 그 구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굉장히 조회수 많이 나왔는데 이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뭐 경매나 매매 중에서도 지금 개정되는 법에 적용하셔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 보도 자료도 보고 뉴스도 봤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게 농업 진흥구역, 특히 보전산지가 굉장히 많은데, 보전산지 중에서도 공인용은 당연히 공공시설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안 된다 할지라도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걸 적용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규제를 좀 풀 때 확실히 풀어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게 좋지 않았나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저도 든다는 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지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그냥 그 외에 일반 농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중요시하게 체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호구역이나 진흥구역에 따라서 건축 행위가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또 출력을 해왔는데, 농지법에 보면 그 농업진흥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농지법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산업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다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가진 땅이라고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해당 시설, 건축에 해당 시설에 따라서 제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 조항도 잘 한번 살펴보시라고 팩트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산정을 할 때, 예전 같으면 뭐 도로 조명 따로, 농지 전용 따로, 뭐 개발행위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이제 개발행위 허가 면적이 도로 조명, 하천 조명, 뭐 구고 조명, 이런 거 모든 어쨌든 토목 시설에 들어간 모든 면적을 다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총 개발행위 면적에 산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뭐 면허세라든가 특히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비에 따라서 이제 보증보험 증권 금액이 달라지는데, 모든 면적 포함하다 보니까 이행보증보험 증권 금액이 좀 늘어날 수 있다, 또 공사비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맹지에는 설치가 안 되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목상 반드시 도로가 뭐 진출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이제 접해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하천점이나 구고점명을 통해서라도 우리 기존 도로
이런 농로라든가 도로에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지목상 도로라 할지라도 개인 소유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땅 매매할 때는 등기부 등본의 갑구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목상 도로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그 국가 땅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지역은 진짜 이 단독주택 외에 대부분 시설이 농업인을 위해서 필수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땅에 대한 이제 개발행 허가라든가 라든가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농업인 자격 조건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농업인 자격 조건, 농업인이나 어업인 이런 기타 이제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대부분 담당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건 농협이나 이런 조합원 가입 증명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얼만큼 이 실적이나 출하 실적,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농협 같은 데, 이런 데는 판매 실적이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먼저 본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설명이 끝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기타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농림 지역이나 이제 농지에 관련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지 전용 허가 담당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문의를 주셔야 되고, 아니면 해당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농지과 방문하셔가지고 자세한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의 오늘 단독주택에 대해서 그 장점,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팩트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을 계속 촬영 예정입니다. 주위에 공유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더우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한 주도 잘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집 포도 또 딸 때가 되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올해 좀 단가가 괜찮아야 되는데.